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한 가족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 은지, 37세, 변호사입니다. 둘째, 은하, 34세, 중학교 수학교사예요. 셋째, 은비, 30세,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세 딸 모두 결혼을 했고 사위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사위 민준이는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둘째 사위 재연이는 대학 교수, 셋째 사위 현우는 건축사무소 실장. 다들 성공했고 화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1년에 2번씩 꼭 가족여행을 갔어요. 남편과 저, 셋딸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합쳐서 12명.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복받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가족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큰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단풍이 예쁜 가을이었죠. 엄마, 이번엔 제가 펜션 예약할게요. 정말 좋은 데예요. 첫째 은지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큰 펜션이었어요. 우리 부부방, 첫째 부부방, 둘째 부부방, 셋째 부부방, 그리고 손주들 방. 완벽한 구성이었죠. 첫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들 함께 저녁을 먹고 보드게임을 하고 손주들은 뛰어놀고. 우리 가족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그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10시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등산 가니까 일찍 자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도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요. 남편은 깊게 자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려던 순간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가 잠이 안 와서 산책하나 보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본 장면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첫째 사위 민준이와 셋째 딸 은비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저게 무슨...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민준이와 은비가 손을 잡고 천천히 펜션 뒤편 숲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 박철수는 1985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은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엄마, 저 커서 변호사 될래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은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뤄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은지는 27살에 같은 법률사무소 선배 변호사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모님, 은지를 정말 소중히 하겠습니다. 결혼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민준 씨는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은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은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은지는 아들을 낳았어요. 지훈이. 지금 8살입니다. 둘째 은하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은하는 은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활발하고 웃음이 많고 친구들이 많았죠. 엄마,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애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은하는 교육대학을 나와서 중학교 수학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대학 동기였던 재현 씨를 만났어요. 재현 씨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공학 박사였죠. 장모님, 제가 은하를 평생 웃게 해드릴게요. 재현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2018년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은지 결혼식보다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은하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 지금 5살이에요. 셋째 은비는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막내딸이었죠. 은비는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엄마,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은비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은 잘 됐습니다. 큰 회사들과 계약을 따내고 수입도 괜찮았죠. 하지만 은비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은비야, 괜찮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은비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은비는 26살에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어요. 둘은 한 프로젝트에서 만났대요. 은비가 그래픽 디자인을, 현우 씨가 건축 설계를요. 장모님, 은비는 정말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지켜줄게요. 현우 씨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에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코로나 시기라 작은 결혼식을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비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 세 딸 모두 결혼을 잘했고 저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모두 모여서 큰 상을 차리고 밥을 먹었어요. 생일 때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화목한 집 없을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자랑했어요. 사위들도 서로 잘 지냈습니다. 민준이, 재현이, 현우 씨는 마치 형제처럼 가까웠어요.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죠. 장인어른, 저희 사위들이 장인어른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어때요? 민준 씨가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들,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 자매의 웃음소리는 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좋은 딸들과 사위들을 둘 수 있다니. 그런데 그게 다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펜션 여행을 가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셋째 은비가 집에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현우 씨 없이요. 은비요, 현우는? 회사에 일이 있대요. 은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은비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저 요즘 우울증 약 먹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은비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하실까 봐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져요. 은비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현우는? 알아? 네, 알아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아니, 신경은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현우 오빠가 저한테 무관심해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야,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제 탓이에요.
은비는 그렇게 말하고 금방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은비가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뭐? 진짜? 현우 씨가 요즘 무관심하다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글쎄, 신혼인데 설마 일시적인 거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첫째 은진의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왔니? 지은이도 왔구나. 손자 지은이를 안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 씨가 너무 친절했습니다. 원래도 친절한 사위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그랬어요. 장모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왜?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장모님 쉬세요. 민준 씨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운동 다니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아, 그래. 고맙다. 남편도 민준 씨의 과도한 친절에 좀 어색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지한테 물었습니다. 은지야, 민준이 요즘 좀 이상한데? 너무 친절하지 않니? 엄마, 원래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평소보다 더 그런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즘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은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펜션 여행 일주일 전, 가족 단톡방에 은지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들 펜션 예약했어요? 10월 12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들 일정 비워두세요. 좋아요. 기대된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은비의 답장은 늦었어요. 한참 후에야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은비가 우울증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우리 가족 12명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엄마, 저기 단풍 좀 봐.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큰 정원과 뒤편으로는 작은 숲이 있었어요. 방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은지야, 여기 정말 잘 골랐다. 비쌌겠는데?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가족들이 행복하면 되죠. 은지는 웃었지만 어딘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건배! 남편이 소주잔을 들었고 모두가 따라 들었어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자! 건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챘어요. 은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현우 씨가 은비 옆에 앉아 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걸. 반면 민준 씨는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장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장인어른, 소주 한 잔 더 하시죠? 은하 씨, 서연이랑 서연이 정말 많이 컸네요. 민준 씨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은비한테. 은비 씨, 요즘 일은 잘 돼요? 프로젝트 많이 따냈다며요? 네, 오빠. 그냥 그래요. 은비 씨 실력이면 당연하죠.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가 은비를 칭찬할 때 은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쯤이었죠. 자, 이제 보드게임 할까? 남편이 제안했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빠질게요. 좀 피곤해서요. 은비가 일어섰습니다. 은비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쉴게요.
은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 씨는 따라가지 않고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저 둘 정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게임은 11시까지 계속됐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자자. 내일 아침 일찍 등산 가니까. 남편이 말했고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은비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나도 느꼈어. 표정이 안 좋더라. 현우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걱정이네. 내일 은비한테 물어봐. 지금은 자자.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비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달빛 때문에 정원이 환하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2사람.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지?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은비?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야? 저기 뭐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 씨와 은비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펜션 뒤편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잘못 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는 은지 남편이고 은비는 현우 아내인데? 저는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식은땀, 빠르게 뛰는 심장.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30분 후 숲에서 2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와 은비. 둘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펜션 앞에서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비는 민준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2사람은 곧 헤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자기 방으로, 은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그날 밤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일어나세요. 등산 가야죠. 둘째 은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저는 억지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은지, 민준 씨, 은하, 재현 씨, 은비, 현우 씨, 그리고 아이들. 저는 민준 씨와 은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민준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 출발하자. 등산 가자. 남편이 외쳤고 우리는 근처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손을 잡고 있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럼 은지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은비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먼저 내려가 계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위들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딸들은 각자 당에서 쉬었어요. 저는 은비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은비라, 나야, 엄마야.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은비야, 네, 엄마?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은비는 대답했지만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비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없어요. 은비야, 저는 은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 현우랑 사이가 안 좋니? 네.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모르겠어요. 오빠가 저한테 무관심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저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물어봐도 아니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 거구나. 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은비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은비를 안아줬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힘든데 민중이랑 무슨 관계지? 설마 민중이가 은비를 위로해주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은비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냥 제가 견디면 돼요. 은비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비방을 나와서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민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비랑?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건배! 맛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와 은비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거든요. 은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말해야 해. 은지한테 말해야 해. 은지한테 말해야 해. 펜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은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지야, 엄마 집에 좀 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은지는 오후 3시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준 씨 없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은지야, 앉아봐. 저는 은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가 펜션에서 뭔가를 봤어. 뭘요? 새벽 3시쯤 민준이랑 은비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랑 은비가 뭐요? 손을 잡고 숲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순간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나왔는데 민준이가 은비 머리를 쓰다듬고 은비가 민준이 가슴에 얼굴을 묻더라. 은지야, 혹시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을 때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한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전? 네, 민준이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은비랑 주고받은 카톡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이잖아요. 제 친언니. 은지야. 그리고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둘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잖아. 네.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지야, 이혼해야지.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은비도 현우랑 이혼해야 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민준 씨와 이혼했어요. 지훈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은지는 아직도 지훈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비도 현우 씨와 이혼했습니다. 은비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거든요. 저는 가끔 은비한테 전화를 합니다. 은비야, 밥은 먹니? 네, 엄마. 약은 잘 먹고? 네. 은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남편은 은비를 용서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은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냅니다. 은지와 은하도 은비랑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 저는 은비 얼굴 보기 싫어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이지 않아요. 은지네 은하네만 와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창문으로 봤던 그 장면,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 완벽했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은비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은지는 혼자 지훈이를 키우고 있어요. 민준 씨는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를 그만뒀대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현우 씨는 재혼 준비를 하고 있대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저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은비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지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은비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